네, 오늘의 이슈왕 조경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칼바람 어떻습니까? 잠깐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저도. 아니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그런 거예요. 기사들은 예. 왜 우리 전에 그 레고랜드 때 이제 증권사가 PF와 관련돼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근데 중소형 증권사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압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로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그 JP 모건도 이제 직원 이제 감원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 미국에서도 이제 있는 것 같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트레이드 증권까지 인수를 했잖아요. 이트레이드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감원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블룸버그 기사에 뭐 테슬라 또 감원 얘기 때문에 감원은 아니고 네. 여기가 이제 상해 공장이 2교대 그러니까 11.5시간씩 2교대인데 이제 12월 12일부로 해서 9.5시간씩 2교대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제 블룸버그발 기사가 나와서 바로 하락 전환하더라고요. 바로 빠지죠 지금. 네. 아 진짜 걱정스러운 기사가 되게 나옵니다 테슬라가. 근데 아까 보니까 막 그 욕 비슷한 걸 말씀하시는데 뭐 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런 이상이 아닌데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계속 테슬라의 낙제가 나오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오늘 그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11월분이 나왔고요. 테슬라의 판매량 비교적 견조했었어요.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올랐는데? 전환한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순식간에. 네, 이게 제 기억에 이틀째예요. 지금 이런 이틀째? 식으로 좋은 내용 나왔고 또 다시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제가 칼바람이 왔을 때는 이게 좀 많이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요약 한번 해보시죠. 네. 아까 이제 중국 얘기가 조금 나왔었잖아요. 중국 이제 코로나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봉쇄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특히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발은 중국이 어저께 저녁에 로이터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수출 무역 지표가 나왔잖아요. 무역 지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이터가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7% 수출이 감소했고 수입이 한 10.6%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수출이 감소한 부분은 글로벌 수요가 위축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이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수가 위축됐던 국면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마저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미치는 영향도 좀 컸을 것 같은데 이 후속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내용이 좀 확인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키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경기 침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빠지고 못 나오면 또 경기 침체 때 빠진다고 그러니까 잘 나와도 빠지고 못 나와도 빠져요. 지금 그냥 보면 어떻게 칼 위에 서 있는 느낌?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칼이 칼도 칼바람 얘기하시니까 칼 위에 서 있는 그 무당처럼 이렇게 가도 넘어지고 저렇게 가도 넘어지고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굉장히 좀 칼 같은 지적입니다. 쉽게 풀리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침체까지 커지는 상황이면 최파고님. 네. 사실 저도 이번 주는 시장에는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구간을 좀 지났다 싶었는데 또다시 시장이 이렇게 약세로 가는데 거기에 또 재미다이먼이나 침체에 대한 발언들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산타 랠리는 뭐 거의 돌아가는 게 아닌가? 산타가 오다가 이번에는 산타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어저께 나왔었어요. 올해는 산타를 못 만날 것이다. 올해는 못 보겠죠.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진행하시죠. 우리 최파고님.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시죠. 경기 침체에 대한 경감이 시장을 계속 내리누르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노이즈에 좀 시장이 민감해져 있는 것 같고 개별 기업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악재가 뭐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악재가 매일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서 다행히라도 미국 선물은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선물만 올라가는 거죠? 네. 선물만. 테슬라가 올라가요. 테슬라는 안 올라가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나이키나 애플 이렇게 해서 중국 제로 코로나 때문에 좀 고통을 받았던 기업들 오늘 중국이 그 이제 코로나 봉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완화된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떤 거였냐면 별도 공간에서 격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 이렇게 해서 격리되는 기간들이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자가격리 5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완화되다 보니까요. 바로 1월 달이 이제 춘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행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이 오늘 상당히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지난주부터 계속 왔던 내용들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도 완화되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LPR 금리 인하되거나 금리 인하되니까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부동산 관련된 것들도 계속 같이 올라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게 아마 지금 선물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시장이 바라본 것 중에서 경기 침체는 아니냐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다음 주 발표했던 매크로 지표들을 시장이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CPI 발표 같이 있잖아요. 나오죠, CPI. CPI에 대한 예.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나온 업데이트 된 자료들 중에 CPI 좀 예측 가능한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트위터에서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예, 하는 것 예. 같고요. 내일인가요? 저기 PPI가 나오잖아요. 네. PPI까지를 확인하고서 아마 뭔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좀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예상치를 보면 CPI나 PPI나 그런데 지난달보다는 다소 올라갈 거라고 조금 전망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긴장을 좀 해야 인베스팅이나 되는군요. 이런 것들 보면. 네,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제가 매일매일 시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간밤에 티밀하우스가 의미심장한 걸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좋은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본인이 쓴 기사는 아니고 동료 기자가 쓴 기사를 같이 링크를 해서 갖다 놨던 건데 그 임대료와 관련된 렌트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우리가 CPI나 뭐 PC에서 뭐 임대료 렌트라는 걸 측정할 때 기대치였잖아요. 이걸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시차를 두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렌트 계약이 어떠한 비용 구조로 나오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이제 신규 임대에 대해서 계약 비용이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됐던 움직임들이 보였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꿔서 보면은 뭐 이번에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른 기간 안에 임대료 렌트 부분은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렌트비의 급상승이 인플레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건 추세적으로는 좀 둔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둔화되고는 있는데 이게 좀 빨리 되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년도 경기 침체의 원인이 제가 화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가 너무 좋거나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안 잡히면 통화 정책을 계속 강하게 할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만 잡혀준다라고 하면은 좀 경기에 대해서 좀 경기가 좀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된 CPI에 이게 반영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네. 약간 둔하고 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어차피 기대치하고 신규라 하더라도 이건 시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반응은 안 되겠죠. 그 다음날 FOMC 어떻게 보세요? 다음날 FOMC인데. 금리 제가 결정. 항상 예. FOMC 물어보시면 말씀드리는 예. 게 이번에도 어떤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인 의사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기자들은 2월에 얼마 올릴 거냐까지 물어볼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표를 보고 말할 거다라는 식의 이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식대로 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연준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립 성향하고 매파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플레이션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 뭐 브레이너드나 이런 이제 비둘기파적인 입장 성향을 가지고 계신
위원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뒷단에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근데 긴장이 되네요. 다음 주에 CPI 발표. 그 계속 나오시면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틀리면 네.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네. 혹시 뭐 약간 좀 틀릴 거라고 한번 예상 안 하십니까?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좋겠다. 네. 어. 시장이 워낙에 지금 그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11,000 초반 내지는 11,000이 깨지거나 이런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CPI가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좀 나와줘서 분위기 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죠. CPI가 좀 비교적 생각보다 좀 떨어진 게 보이면 또 한 번 더 떨어져 주면은 아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힐 수도 있으니까 통화 정책의 속도라든지 이 분위기가 완화되면 야 경착륙까지는 안 가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리포트들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연착륙 확률이 30%대까지 떨어진 지금 현재 심리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 예. 이게 조금 빨리 좀 좋아져야지 어떤 자산이든 간에 투자를 할 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자료는 준비를 안 해왔지만 오늘 방송 이제 최파고님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이거저거 상당히 많이 보다 보니까 물론 사후적인 분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2에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재미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투자했을 때 그 방향성은 동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좀만 잡혀주면 채권이나 주식이나 모든 자산이 좋아진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같이 동반돼서 올라가줘야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들을 좀 확인한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좀 편해질 수는 있는 거죠. 내년도를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좀 낮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GDP는 어떻게 보십니까? GDP. 그 제가 화요일 날 출연했을 때 이제 GDP 나우를 토대로 그렇죠. 해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예, 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있습니까? 네. 예. 네. 화요일 날 방송 드렸을 때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올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2.8% 정도가 나왔었고 그날 간밤에 제가 방송 나왔던 당시 전날 밤에 나왔던 게 ISM 서비스업 PMI 지수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3% 수준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업데이트된 수치를 확인했더니요. 3.4%로 나왔고요. 상당히 높게 나왔죠. 여기 3.4%로 나왔고 요 수치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서베이를 한 평균 값들이에요. 상단하고 하단. 상당히 괴리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연두색선대로 가게 되면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진짜. 생각보다는 너무 예,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거는 뭐 거의 경기 침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저의 바람인데 예.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잡히고 어. GDP는 GDP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사실. 네, 그게 연준이 가고자 하는 길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많은 월가의 평가나 학자들의 평가는 네. 이제 연준이 가고자 하는 길이 가능은 한데 매우 좁을 거다. 매우 내로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건데 결국 강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근데 영업점 요즘 정말 많이 받는 게 내년에 그럼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하는데 연착륙의 경처는 모르겠고 그럼 경기 침체 오면 투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도 투자해야 되는지 또 한다면 어떤 투자해야 되는지. 우선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장희성 점장님 진행할 때 채권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트위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서 트위터. 보면은 금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좀 슬슬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 중에서도 문의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금이 어떤 면에서 지금같이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좋냐면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 가격이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금값 자체도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단 다른 자산에 비해 하락폭이 덜 하다라는 게 강점인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항상 같이 동반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경기 침체와 관련된 표나 차트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면 금 가격의 기준은 어떤 통화로 하죠? 달러죠. 달러예요. 근데 지금의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이게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 평균적인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달러 가격이 싼 편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 가격이 떨어졌어도 환율은 높기 때문에 조금은 비싸게 예년보다 비싸게 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부분이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반대로 상승하는 걸 기대할 수 있어서 금 가격이 오른 게 손실 나는 거죠. 반대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금이라는 걸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환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금 시세들을 좀 보면 옆으로 플랫하게 가고 있어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좀 바닥을 찍고 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국내 금 가격 같은 경우 약간 좀 옆으로 좀 가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금은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제시키도록 한다. 네. 좀 신중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자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정말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판단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이 경기 침체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단기금리 높잖아요. 그러니까 난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거야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은 채권들을 가지고 운영해도 되고요. 이거는 장기적인 여유 자금이야라고 봤을 때는 채권의 만기가 긴 채권들을 활용하는 건데 물론 최근에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전의 기준 금리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채권 금리 가격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괴리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게 우리 팀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또 성장주 투과의 성장주 대가시거든요. 그 지금 채권과 금 이야기만 하시면 성장주 투자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이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 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시각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사실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성장주를 갖고 있으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얘가 다른 총알을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총알이라는 건 돈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성장 모델이 있느냐 말하는 네, 맞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뭐 작년에도 경험했던 거지만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높았을 때 이 거품 논란 항상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 가치가 합리적인 거냐 아니면 타당한 거냐라는 건데 이런 시기를 겪고 그냥 원래 옛날 주가로 갔는데 다른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품이라고 전 보고요.
자기가 그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기에도 성장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제가 3프로 TV 출연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다른 비즈니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AI라든지 테슬라가 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애플의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는 성장주가 가지고 있는 다른 총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53% 정도 떨어졌고요. 메타가 70%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메타는 다른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70% 떨어진 거랑 50% 떨어진 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원금을 가기 위해서 본다 그러면 50% 떨어진 애는 100% 수익 나면 되는 건데 70% 떨어진 애는 거의 3배가 올라야지 원금이 가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보면 이 벽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데이터 센터가 자리를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2개의 다리가 생겼으니까 한쪽은 온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50%만 손실난 게 아닌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거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그 검색 광고 수익을 늘려보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어요. 빙을 가지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5, 6일 전에 이제 오픈 AI가 GPT 챗을 선보였잖아요. 네. 해보셨나요? 안 해봤는데 후기는 놀랍더라고요. 네. 저는 바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5일 안에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여기를 접속한 사람들이 네. 테스트를 한 사람들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물어봤죠. 자, 리세션에서 어떤 것들에 투자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채권이라는 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했을 때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은데 이유는 어쩌고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조금 옆으로 새나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글에서 광고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골라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롭고 재미있었는데 오픈 AI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마 이제 이거하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준비해서 만들었을 때 달리2 이미지 생성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얘네가 검색 엔진으로서 어떤 역량을 좀 늘려서 다른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어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메가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가팩? 네. 메가팩은 네. 못 들어봤는데요. 네. 배터리 사업인 거예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이 대용량의 배터리를 파는 거죠. 메가팩, 파워월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거고 그 굿즈 중에는 가방도 있습니다. 메가팩 이렇게 해서 가방도 있어요. 가방도 테슬라 있어요. 굿즈 중에는 탐납니다. 네. 그래요. 네. 대략 한 그래요?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가방에. 네, 저도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지 사업의 역량이 자동차가 올해 테슬라가 한 42%요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얘네는 스토리지 사업은 68% 성장했어요. 물론 자동차 전체 매출의 대략 5% 수준이고 이연 매출액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연 매출액 즉 재무제표에 반영 안 된 수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인 건데 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거죠.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비아디나 다른 데들 때문에 막 밀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은 유럽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들을 좀 보시면 저는 그러니까 다른 총알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애플은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도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주가는 오를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모든 것이 해피해지는 상황에 갔을 때 얘의 주가에 대해 적정성 논란은 이렇게 성장한 다른 비즈니스들로 인해서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제가 관심 있거나 아니면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뒷단에 준비하고 있는 다른 무기는 무엇인가 이런 걸 보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그 비주얼 비즈니스예요. 이미지 비즈니스. 그러니까 옴니버스를 옴니버스?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옴니버스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좀 늘려갈 거냐. 수익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증가폭은 상당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고객님들께 좀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때를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투자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투자하는 시점은 아직은 시장 분위기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애플 자율주행 부분은 좀 밀렸잖아요 뒤로.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그거는 뭐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순리대로?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11월 달하고 10월 말부터 해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자하거나 네. 아니면 인볼브돼서 시작하려고 했던 자율주행 산업들을 다 포기했어요. 대부분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손잡아서 한 데다가 드롭시켜버리고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연기해버리고 이렇게 됐고요. 폭스바겐도 이미 걸었던 길이기 때문에 애플도 거기서는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남아 있는 게 이제 그러면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예전에 뗐던 레이더를 다시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붙인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 조경상 팀장님이 이 공부 정말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네. 이런 정보들이 이 방대한 양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목요일은 안 나오시는 거죠? 목요일은. 네. 이번에만 특별히 나오신 거죠? 지지난주에 한번 나왔고 네. 이번에 또 나온 거고. 그럼 다음에는 일주일 2번을 네. 출연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저 집이 평택에서 너무 멀어요. 가면은 평택. 심지어 구독자분들 위해서 네. 근무 다 하고 네, 그렇죠. 평택 20인분이 퇴근하고 여기 오셔서 수원에서 여의도 왔다가 여의도 평택 가시는 겁니다. 네. 진짜. 사신 성인이죠.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오늘 사실 팀장님 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빅테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지금 가혹한 환경이거든요. 조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중요한 건 조정을 이미 받았는데 기다릴 거냐는 퀘스천에 답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넥스트 스텝에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고 테슬라 역시도 뭐 다른 기업들 어떤 기업들보다 성장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공부해 가면서 기다리는 게 또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력이 좀 생긴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공부 많이 네,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이제 가야죠. 이렇게 평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평택까지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그 조경상 팀장님 사실 그 화요일 시황민이라서 제가 자주는 못 뵙고 방송으로 뵙다가 2주 전에 제가 처음 인사 한번 드렸고 네. 그리고 오늘 인사드렸는데 매번 공부 정말 많이 해서 오시는구나 자료 방대하구나 감사함 느낍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신에 감사 인사 드렸고요. 예. 뭐 오늘 그 100억의 꿈님과 1억의 꿈님 조만간 뭐 맥주 한잔 하실 분위기인데 뭐 모이면 맥주는 제가 사겠습니다. 네, 두 분만 보지만 저도 좀 불러주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 2부 이어갈 텐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바바리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